안녕하십니까. 원장 김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상북도 아주 아름다운 산세, 신비로운 산세가 형성되어 있는 그곳의 전설적인 옥녀 삼바령의 대명당을 한번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옥녀 삼바령이란 산세가 머리카락처럼 쭉쭉 내려와 있는 형태입니다. 보통 이곳인데요. 이 혈처가 봉황 포란형, 봉황의 깃털처럼 생겼지만 이 봉황의 깃털, 이 골짜기 안쪽에 혈이 맺히면 봉황 포란형이 되고, 이 머리카락, 이 끝지점, 머리카락 끝지점에 혈이 맺히면 옥녀 삼바령의 혈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끝지점에 혈이 맺혔는데 여기처럼 저수지가 있죠. 바로 저수지 위쪽에 혈이 맺히면 옥녀 단장형이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형국의 이름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형국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명당 혈처의 그 신비로운 현상은 대자연, 이 지구의 심처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에너지입니다. 미신이나 무슨 사술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구에는 4가지의 에너지가 땅속에서 나와요. 그 중에 경상북도 어느 아름다운 산세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요? 꼭 머리카락이 쭉쭉 흘러내린 것 같죠? 근데 이곳은 이 맥동하는 산세의 끝에 혈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옥녀 삼바령의 대혈입니다. 대명당짜리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산세가 있는데 혈이요, 소류지, 이 소담지 위쪽에 이런 쪽이라든가 이런 계곡, 산과 산 사이 계곡에 혈이 맺혀 있다라고 하면 봉황 포란형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곳은 이 국세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제가 전체적인 형국을 안 보여드려서 그러지, 이 화면에 보이는 형국도 굉장히 큰 면적이지만 실제로 자청룡, 외청룡, 외백호, 이 산맥이, 그 국세가 이 화면을 서너 배 더 벗어나서 형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히 큰 천하 대명당 혈처입니다. 이것을 한번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옥녀 단장형, 이런 형국은 그렇게 흔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경상북도 어느 신비로운 산세를 갖춘 곳에 대혈이 맺혔습니다. 이 화면 안에는 명당 집터 하나, 또 옥녀 삼바령의 그 혈처 빼놓고는 묘터 하나가 혈이 맺혀 있지 않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면적 안에 유일하게 대명당 혈은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 속에서 옥녀 삼바령의 대명당 혈처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단서는 다 드렸죠. 이 산맥의 끝지점에 혈이 맺혀 있습니다. 대충이라도 어디에 맺혔겠는가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짝대기 풍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풍수나 직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장례사들이에요. 그냥 돌아가신 분을 땅에다 묻고 다니는 분이지 혈처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유튜브에는 한 명도 없어요.
풍수책을 쓴 저자 중에도 명당 혈차를 딱 소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진실이에요. 특히 유튜브에서 별 짓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 혈차다고 표시를 하고 흔들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한테서 조상의 묘자리를 소점하게 되면 딱 기다리세요. 3년에서 10년, 길면 30년 안에 다 그 집안 다 폐망합니다. 근데 대체로 유튜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은 다 반은 반영의 흉지를 잡아요. 그리고 음혈을 잡고 그런 자리에 묘를 쓰면 집을 짓고 사면 뇌출혈이 오고 암에 걸리고 중병에 걸립니다. 그 반은 반영의 자리에서는 음혈 자리나 반은 반영이 강한 자리는 그냥 죽습니다. 사람이 거기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반은 반영의 자리라든가 음혈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빨리 돌아가십니다. 그 암에 걸리고 중풍에 들고. 그만큼 땅속의 에너지는 무서운 거예요. 모든 중병은 자면서 그 땅에서, 안 좋은 땅에서 잠을 자고 살면 중병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낫고 평생 건강하고 장수한 사람들은 명당터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대체로 마이너스 1, 2에 살아도 건강한 집안은 건강하게 삽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1, 2가 벗어지는 반은 반향이나 음지에서 살거나 또는 그곳에 묘를 쓰면 그 집안은 파멸합니다.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유튜브에서 특이하게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반은 반향하고 음혈을 묘자리로 잡고 다닙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무서운 줄 아세요. 기다려 보세요. 그분들한테 묘자리 잡는 집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다 파멸합니다. 그나마 운이 있어서 마이너스 1, 2 가면 명당은 아니어도 큰 해는 없어요. 그러나 유튜브에서 아주 열심히 묘자리 찾아다니고 영상 올린 사람들은 다 큰 위험을 여러분들한테 선사해 드릴 거예요.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묘를 쓰신 분은 가만히 계셔보세요.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명당은 이 대자연, 이 지구가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양에너지, 명당 혈파, 그거 이 명당이죠. 혈자리죠. 그건 이렇게 큰 국면에 이보다 더 큽니다. 국면이 외백호, 외총령이 엄청나 이 화면에 두세 배로 더 뻗어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세가 큽니다. 이렇게 넓은 국세에 명당 혈은 딱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수많은 묘가 쓰여져 있습니다. 단 한 기에 명당 묘가 없어요. 이게 풍수의 현실이에요. 땅속 에너지 체계를 모르니까 0.5평, 1평, 2평에 그 대혈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입니다 하고 여기 이 지점에다가 대혈이 있습니다 해도 못 잡아요. 다 비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천하 대명당 자리가 99.9% 다 비어 있어요. 그 명당 자리에 묘를 쓴 사람들은 고조, 증조, 또 조부묘, 또 어머니 아버지 묘, 조부묘까지 묘 쓴 분들 3대를 묘를 쓰잖아요. 그러면 경주 최씨처럼 만석군이 나오고 대정치가, 학자, 재벌들이 나와요. 딱 2대만 써도 그렇게 나옵니다. 증조묘가 대명당,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명당이면 아들 때에는 이미 대발복을 하고 있어요. 손자 때 가면 재벌도 되고 대통령 되고 정치인도 되고 다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한 채 틀림이 없어요. 명당, 부귀발복은 돈이 없으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해서 대발복을 하고 싶으면 조상을 명당 혈에다 모셔야 돼요. 근데 혈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 없어요. 유튜브 한 사람에는 한 명도 없고 풍수책 저자 중에서 한 명이 없습니다. 명당 혈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다 부모님의 편하고 좋은 자리에서 후손들도 발복하고 싶은 게 이 명당 이론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한 명이 없어요. 유튜브에. 명당 책을 풍수책을 쓴 그 저자들 중에서도 한 명이 없습니다. 사진에서는 지구의 양음 에너지가 다 들어있어요. 다 나옵니다. 현장에 안 가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이 지도 서비스를 해주는 순간 도성국사, 원효대사, 의상대사, 육관손소공, 현대가 있던 대안목 그런 분들은 길가에 있는 대명당을 찾으실 수 있었지만 이 인공위성 서비스가 딱 지도 서비스가 딱 제공되는 순간에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명당체를 다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축복받았지요. 그 대선사들은 발품을 다 파셨을 텐데 저는 사진 한 장만 있어도 저한테 조상 몇 자리 사진 한 장만 보내줘도 그 자리가 대명당인지 흉지인지 금방 압니다. 집터도 마찬가지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직접 가서 혀를 체크해보면 금방 압니다. 그리고 10리 밖에 50리 밖에서도 저 산을 쳐다보면 저 서기로운 명당 혈파가 싹 푸르스름하고 유백석으로 끼어있는 게 다 보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대명당이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그게 다 보입니다.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제 말이 한치의 틀림이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이곳에 옥녀 삼바령에 대명당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런 산세가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왔을 때 봉황의 날개 같기도 하고 공작의 날개 같기도 하죠. 그 날개깃 속에 이 산과 산 사이 이런 데 대열이 막히면은 봉황 포란년이 되는 거고 이 저수지 이 산세 끝지점에 머리카락의 끝지점에 혈이 맺히면서 앞에 저수지가 있으면 옥녀 단장형이 돼요. 이 저수지가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혈 앞에 저수지가 없으면 저수지가 없는데 이 머리카락 끝에 혈이 맺히면 옥녀 삼바령의 천하 대명당이 되는 거예요. 아주 옥녀란 뜻은 천하 절세 미인이란 뜻이에요. 절세 가인, 절세 미인이 산발을 했다. 머리카락이 엉클어져 있다. 그 말은 곧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고 앞으로 대발복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숨은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선 물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물길을 그리는 사이에 대충 어디에 옥녀 삼바령에 대명당이 개랄되어 있는가 한번 짐작이나 해보세요. 우리 짝대기 풍수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 많이 보시고 계시죠? 어쩔 수 없이 밥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풍수 일을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돌아가시면 큰 대가 치릅니다. 다음 생은 금수로 태어나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수지가 있죠, 또. 이 조상의 채백은, 조상의 유골은 명당 혈체에 들어가면 그 명당 혈체에서 나오는 명당 혈파, 양에너지예요. 우선해야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 명당 혈파가 엄청 강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눈에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사람의 몸을 이렇게 흔들리게 할 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그 조상의 채백 중에 100, 혼백 중에서 100이 그 명당 혈파를 타고 후손들에게 즉시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몇 초면은 다 도달을 합니다. 그게 동기 가뭉이라고도 보통 말을 하는 명당 발복의 그 현상이에요. 물리적 현상이에요. 그게 혼백도 어떤 물질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퀀텀이라고 하는 양자의 이론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런 신비로운 물리적 미세 영역에서 물리적 현상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이 혼백도 물질일 가능성이 높아요.
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이 이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곳곳에 소류지, 소담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도 소담지가 있죠. 명당터는 항상 이 물이 솟아나는 근처에 가 있어요. 대부기, 부와 관련이 있어요. 물론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산 등성이, 산의 8분 능성 위, 또 정상, 산 가장 꼭대기 정수리 근처에도 혈이 맺혀 있습니다. 그런 자리도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자는 귀하게 되는 자리예요. 귀하게 되면 또 부도 따릅니다. 그러나 귀가 더 앞에 오고 산 등성이 저기 8분 능선 높은 자리는 귀가 먼저, 그 다음에 부가 종이에요. 이렇게 낮은 자리, 물이 고이는 낮은 자리는 부가 주고 귀가 종이에요. 부귀는 항상 같이 다녀요. 그리고 가장 큰 부귀는, 가장 큰 발복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리아 시절부터 수메르, 고대 문명 수메르부터 그 쐐기형 문자 아시죠? 토판에 진흙으로 만든 판에다가 쐐기 문자로 글을 써놨는데, 그걸 해석해 보니 그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 문자겠죠. 그 쐐기 문자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가족을 편하게 먹여 살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돈 걱정하는 게 새겨져 있어요. 5,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년 전에도, 몇 달 전에도 인간은 5,000년 전과 똑같이 돈 걱정을 하고 건강 걱정을 해요. 발복의 첫 번째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귀하게 되는 거예요. 고관대작이 되고 명예로운 지위에 올라가고 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거는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발복의 근원은 묘터예요. 다 열심히 일합니다. 다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좋은 대학 안 나와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어려워요. 서울대학교 나온다 다 성공하는 것 같습니까? 사법고시를 합격했다 해서 다 부자로 사는 것 같아요. 또 다 정치인 되고 판검사 되고, 또 판검사 됐다 해서 다 이렇게 멋지게 사는 줄 아십니까? 어느 분야나 극소수예요. 대부분 엄청난 부귀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공통적인 게 조상의 묘가 대명당에 들어있어요. 정치인, 국회의원 299명 중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5년 뒤에, 4년 뒤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현역 의원 중엔 5명밖에 없어요. 그 5명에서 양에너지가 나와요. 인간의 몸에서도 양에너지가 나온 사람이 있고 음에너지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명당터에 조상을 모셔도 음에너지나 양에너지가 몸에서 안 나오면 그분은 대발복을 누릴 수는 있지만 대통령은 안 돼요.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한두 명. 그러나 99%는 음에너지나 양에너지가 몸에서 발산을 해야지 그 최극의 지위까지 올라가요.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다 음에너지 또는 DJ, 김영삼 다 양에너지가 나와요. 일반인들은 100만 명을 모아놔도 없어요. 이 양에너지, 음에너지 나온 사람은 수백만 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참 신기하죠. 땅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는 베이스가 음이에요. 그런데 그 베이스가 음인 지구의 기묘하고 신비로운 이렇게 형국 안에는
명당 마을도 있고 명당 집터도 있고 명당 묘터도 있고 포항제철, 광양제철처럼 바닷속까지 해서 800만 평의 명당 혈판이 앉아 있어요. 명당터가 800만 평이에요. 포항제철. 바닷속이 더 커요. 광양제철도 800만 평이에요. 신기하죠? 한 사람이 그걸 소점한 거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도 이해할지 어쩔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체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 영화 후손들이 재벌이 되고 또는 후손이 엄청나게 부도 모으고 명예로운 지위까지 올라오고 또 국회의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후손이 나오려면 신비로운 명당터에다가 명당혈에다가 조상을 모셔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신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천지신명이 이 지구를 만들 때 일종의 신비로운 치트키, 맞는 키를 땅속에 만들어놨어요. 그게 명당혈이에요. 그리고 폐망의 자리, 죽을 자리도 있어요. 그게 음혈이고 또 반음반향의 흉지예요. 유튜브에서 그거 다 잡고 다닙니다. 반음반향의 흉지에다 묘터 다 써드리고 다녀요 지금. 그걸 모르니까 저는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다 자기들의 운명인데. 저하고 인연이 된 사람도 천하대명당을 얻지 못할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 저하고 인연이 안 되는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평생. 그러나 이런 옥녀 삼바령의 대명당의 조상을 모시면 그 후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화를 누립니다. 2대가 명당터에 딱 있으면 3대에서는 대발복을 합니다. 보통 3대 고조, 중조, 조부가 묘가 있으면 그 집안에 이미 발복이 있어요. 대한민국 대표 가문이 돼 있어요. 이렇게 명당 형국이 보배로운 보국이 만들어져 있는 자리에 혈자리가 어디 있는지 다 짐작하셨습니까? 이 물길과 이렇게 소류지, 저수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사설이 너무 길죠. 그러나 중요한 말들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물길이.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소류지가, 저수지가 있어요. 이렇게. 대명당 혈처 근처에는 물이 있어요. 부와 관련돼 있어요. 물이 없는 산 등성이 8분흥선 또는 산 정상에도 대혈이 있습니다. 아주 고귀한 후손들이 태어나요. 그런 자리는. 고귀하게 되면 부도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귀가 주가 되는 것이고 부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대혈 자리는 물이 이렇게 있고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부가 주가 되고 귀가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명당터는 부귀를 다 겸전을 해요. 명당터, 명당 혈자리 이름이 각각 다르다고 해서 무슨 다른 발복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름을 그렇게 형국 이름을 붙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시고 이렇게 물이 또 여기서 이렇게 저수지에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이 내려오겠죠, 물길이. 이렇게 저수지도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물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물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산맥은 어차피 이 물길 사이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그립니다. 산도 이쪽으로 오고 이게 우백호가 됩니다. 외백호. 외백호는 벌써 형국이 안산처럼 이렇게 감싸죠. 이렇게 수구를 이렇게 막아서는 거예요. 이게 안산처럼 수구를 막아서요. 그러나 이 자리는 외벽호지 외청룡이지 저 안산 쪽이 아닙니다. 혈은 에너지는 남쪽으로 흐릅니다. 묘향이 남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주산 쪽에서 흘러내리는 옥녀의 머리카락이에요. 이게 옥녀 삼바령에서 봉황의 깃털이고
혈이 어디에 맺혀 있냐에 따라 이름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수많은 다른 형국을 만들죠. 이렇게 여기도 보면 굉장한 혈자리인 것 같죠. 이거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 형국의 혈자리는 딱 하나예요. 자, 여기서 어디쯤에 옥녀 삼발형에 대혈이 맺혀 있을까요? 뭐 눈치채셨죠? 대부분 이렇게 화면에서는 정중앙쯤이 어디가 혈이 있겠죠. 제가 이제 여기서 대명당 혈차를 소점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가 옥녀 삼발형에 대혈이 맺혀 있습니다. 딱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 천하대명당 옥녀 삼발형의 대명당이 결혈되어 있습니다. 형국이 엄청 큽니다. 대국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이 옥녀 삼발형의 안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산이 이 옥녀 삼발형의 안산입니다. 묘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주 멋지죠? 그리고 이 산 밑으로는 물이 내천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서 어디에 혈이 있는지 바로 그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작은 마을이 있죠? 딱 이 자리에 대혈이 맺혀 있습니다. 밭입니다. 이거 산이 아니고 이거 밭입니다. 이 원형 안에 옥녀 삼발형의 대혈이 결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상을 모시면 대발복을 합니다. 이렇게 원형이 작은 것 같아도 혈자리가 한 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전혀 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짝대기 풍수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여기가 묘가 참 많죠? 왜 이 묘가 많느냐? 형국을 보고 짝대기 풍수들이 이야, 이 자리에가 대명당 자리가 있구나 하고 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다 다 썼어요. 이 자리가 흉지가 아닙니다. 이런 자리가 다 마이너스 1, 2, 3 정도 나오는 후손들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안 줘요. 마이너스 1, 2는 3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저수지가 있고 또 그 옆에도 소류지가 또 있죠. 이게 소류지입니다. 이게 제가 경주 만석군 경주 최씨 만석군 집안의 묘도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왜 경주 최씨가 조선에서 제일 부자 해남 윤씨와 더불어서 조선의 제일 부자가 됐는지 1대부터 12대까지 묘자리를 다 보여주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1대부터 4대까지가 대명당의 조상이 계셔서 벌써 1대 2 됐으니까 3대에서 만석군이 됐어요. 그리고 4대까지가 대명당에 들어가는데 5대는 대흉지입니다. 5대부터 12대까지가 반은 반향의 대흉지에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 최씨가 12대까지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도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소류지예요. 이렇게. 네, 소류지가 있으면 이 근처에 혈이 맺힐 것 같지만 없어요. 여기에도 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마이너스 1입니다. 왜냐? 여기에 대혈이 맺혀 있기 때문에 반경 3, 4km가 그 심리 안쪽에
명당터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느 누가 알겠습니다. 어느 짝대기들이 제 말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는 100년 이내에 또는 1000년 이내에 이 땅에 온 것 같아요. 완성체로 왔습니다. 이 땅에.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혈차 앞에서 환포를 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딱 혈차 앞에서 이렇게 환포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물길이 촥 이렇게 해서 합수가 됩니다. 이렇게 합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곳이 옥녀 삼바령의 대혈입니다. 한번 안산 보여드릴까요? 안산은 보여드렸고 멀리서 보이는 자리, 이쪽에는 내천수가 이쪽으로 감고 돌고요. 산세가 이렇게 보국을 딱 감싸고 있습니다. 아주 머리카락처럼 낮은 산이 쭉쭉 흘러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형국처럼. 그래서 가장 낮은 이곳에 대혈을 맺혔습니다. 대혈이 이곳에 맺혀 있어요. 이곳에서 멀리서 봐도 눈부신 명당 혈파가 나옵니다. 딱 이 자리가 있어요. 여기가 옥녀 삼바령의 대명당 혈차입니다. 그리고 묘향은 어떻게 되느냐? 남향으로 흐릅니다. 명당 혈파가 우선에 하면서 수천여 절 나오다가 한 마디가 끝나면 흘러가는 에너지가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게 이쪽 남쪽으로 에너지가 흐릅니다. 이게 묘향이 되는 거예요. 묘향을 이쪽으로 잡거나 틀리게 되면 에너지 강도가 틀려집니다. 그것도 신비한 현상이에요. 더 자세히 살피면 이곳입니다. 더 확대해서 들어가면 정확한 자리는 안 짚겠습니다. 이 지점 안에 어디쯤에가 한 평에 천하 대명당이 딱 들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뒤쪽에 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 이렇게 항상 대혈은 낮은 자리에 형성이 돼요. 물론 몇 프로는 100에 5%나 될런지 2%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산 꼭대기에도 대혈들이 맺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옥녀 삼바령의 대혈은 이곳에 결혈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자리. 그리고 방금 그 묘향 에너지가 흘러가는 방향은 정확하게 여기서 이 앞 봉우리, 아까 보여드렸죠? 이 봉우리, 이 봉우리로 딱 이 자리로 묘향이 딱 잡힙니다. 이게 이 자리 아시겠죠? 그래서 묘향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묘향이 이렇게 약간 남서쪽인데 남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흘러요. 정상 근처로 이렇게 딱 보여져요. 이게 묘향입니다. 여러분, 경상북도 어느 신비로운 산세 속에 말로만 듣고 풍수책에서나 나오는 옥녀 삼바령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게 되셨죠? 형국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대혈은
그 대혈의 명당혈파가 후손들을 대발복으로 이끕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상입니다.